백 교수님, 또 하나 민주당으로서는 참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왔어요. 그동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아이 뭐 만들어 봤자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없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는 여론조사 결과 몇 개가 나왔어요. 네. 요 근래 이제 조사들이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우선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제3지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미래도 있고 이낙연의 또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 신당도 제3지대예요. 그렇습니다. 뭐 송영길의 무슨 당인가 그건 개혁 뭐, 무슨 당인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체당 그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없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공정이 22일에서 23일 네. 얼마 안 됩니다. 네, 1,00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이거 보면은 조국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을 눌러버렸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신당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5.8%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당도 안 생겼어요, 여기는. 그리고 개혁신당은 4%이고 이 사실은 이제 이낙연 그 전 총리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는 이제 1.8%로 지금 나오고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은 이제 정말 녹색정의당이 1.1%대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비례대표 아닙니까? 예, 예. 중요한 게. 예. 근데 조국 신당이 5.8%를 하면서 소위 제3지대 정당의 가장 앞서는 예. 표심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특히 40대하고 50대의 지지율이 또 꽤 높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입학 비리에 따른 전혀 불공정, 입시 비리. 네, 예. 입시 비리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오히려 조국 그 전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간행적으로 그 했던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 탄압을 받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지금 그 자구 행위로 지금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의 가족이 검찰 수사로 인해서 완전히 이 소위 폐가 망신됐다. 이제 이런 어떤 일부 동정 여론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옛날에 조민이라든가 서초동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 네. 세력들. 조민이라든가 그 남매 이제 있지 않습니까? 조원. 예. 네. 이런 그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 페널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이런 요인에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제3지대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비례거든요. 비례죠. 비례를 얼마나 당선시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데 비례대표 이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1.4, 44. 비례연합정당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렇죠. 연합정당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죠. 네. 비례연합정당이 28.9. 28.9죠. 20. 조국이 13.3입니다. 13.3% 3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은 5.7, 새미래 2.3. 그러니까 조국이 13.3%면 이게 의석을 한 7, 8석 얻어버립니다. 지금 3% 이상을 얻게 되면 이제 의석 수가 그 비례로 해가지고 이제 얻게 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금 수치가 13.3%라고 하는 이 비례 정당의 지지세가 이제 표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예. 많게는 그 플러스 알파에서 10석 예. 적어도 7석에서 8석 정도는 이 비례 그 국회의원이 탄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국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 지역구가 됐던 비례가 됐던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내 동지가 다시 국회의원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비례대표의 그 얘기죠. 출마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예. 만약에 지금 이런 수치로 자신감을 얻게 되면 적어도 1번은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5번 정도 조국 전 그 실장이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번 정도 비례대표를 번호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것도, 여성이니까 네. 2468장으로 가니까 그렇죠. 4번 정도. 예, 예. 조민진을 1번에 넣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딸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는 안 예상이 되는데 하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소위 말하면 중간쯤에 비례대표 번호를 받게 되면은 아마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치 배지를 달아놓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공정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조원 CNI가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 국민의 미래가 39.3, 네. 비례연합이 30.0, 네. 조국 신당이 10.8입니다. 네네. 그리고 개혁신당이 9.0이에요. 네. 여기서도 지금 개혁신당을 눌렀고 뭐 비례연합 30.0이나 조국신당 10.8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히 더 이 두드러진 게 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네, 전남 광주. 2당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은 민주당이 48.9, 네, 비례연합이죠. 예, 민주당 네. 비례연합, 국민의 미래가 16.3입니다. 개혁정당이 10.4. 네. 그런데 이 전남에서는 조국 신당이 14.5, 14.5%. 광주에서는 19.9. 이거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 당이 조국 신당이라는 말이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참 어이없- 자민련과 그다음에 국민의 당 안철수당 예. 이제 이게 지금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비례이긴 하지만 만약에 광주 전남 지역, 특히 전북 전주를 떠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금 14점 거의 15%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세 투표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10석을 웃도는 그럴 수 그런 어떤 있다니까.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그 의결 정족수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그 20여 석을 이 연합해서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조국 신당을 그 주축으로 한 이런 어떤 부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 지형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엄청난 그다음에 변화가 여기 올 수 있죠. 이 20석을 만약에 이제 그 만들어 버리면 국회에서 상당한 그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뭐 법안이라든가 표결에 있어서. 열성만 가지고 있어도요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에 부분인데- 정의당이 6석 가지고 늘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등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 공학적인 어떤 구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국은 비례로 갑니까? 지역구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당이 안 만들어져서 당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역구라고 하면은 뭐 과거에 관악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본인이 부산이니까 부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비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래야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그 동지가 무슨 이어받으면 된다 한 말은 바로 비례로 가겠다 그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는 목표가 생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실은 김종인 그 위원장이 지금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구에 가서 출마를 해라라고 이렇게 대구로 얘기를 가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대구의 보수 중심인 텃밭인 대구에서 사실은 보수 세력의 큰 정치인을 양생하는 키우는 것으로 호소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동탄을 집었어요. 동탄을 찍었습니까? 네, 화성 동탄. 화성 동탄에 30, 40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한쪽은 이현우 본인이 동탄에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양양자, 그래서 소위 용인갑, 말하면 이제 뭐 반도체 벨트인가 반도체 관련한 그 소위 벨트를 말하는 형성한다고. 벨트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조국 전 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나가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중간 순위를 받게 되면은 이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렇기 예를 때문에 들면은
2468장으로 가니까 네. 한 8번 정도 이렇게 딱 해주고 나를 당선시켜야 우리 당이 삽니다. 결집할 수가 있죠. 결집을. 네. 옛날에 DJ가 그런 전략을 네. 썼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력을 그때 이제 발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조국 전 그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 번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헌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지지 형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굉장한 우군을 얻게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뭐 20석까지는 바라본다고 했는데 조국이 이렇게 갉아먹으면은 조국 표는 이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결국 민주당이 결국은 민주당 표를 비례해서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한 20여석 한다 그러면 전에 21대에서는 17석인가 했습니다만 결국 한 10에서 가져가면 민주당이 절반을 지금 조국과 나누는 꼴이 돼버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은 이 비례대표를 누구를 하려나요? 저는 윤미향을 데려다 할 것이다. 황운하도 요리가 하는 건지 황운하도 조국 쪽에 간다는 말도 있어요. 뭐 불출마했지만. 근데 그동안 나온 얘기는 탁현맨이라든가 네, 지금 탁현민 문재인 같은 쪽에 경우, 네. 뭐 그런 쪽에 친문 인사들이 많고 청와대 또 출신들이라든가 청와대 출신 많고 또 문재인 정권 때 장관했던 사람들 또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국민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례대표로 나와서 비례대표 이 캐리어로 보면 조국 쪽이 제일 낫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말도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치 그 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표본 조사, 소위 여론 조사를 보고 이 조국 신당이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출신들이 상당히 비례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캐스팅 보트를 지는 역할을 했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총선에서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고 하면은 여대 야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국힘 쪽에서 상당히 그 여대가 되고 지금 야권이 야소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조국 신당이 뭐 10여석을 넘어가는 이런 어떤 그 의회 의석수를 정하게 되면은 과연 나중에 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이해찬 전 대표나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돼 버렸잖아요. 무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새로운 정치 지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국 바람이 거세게 불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1호 영입 인사가 신장식 변호사더라고요. 이분은 뭐 음주운전에다 무면허 운전 또 방송 편파 방송해갖고 7번이가 뭐 법정 제재를 받았더라고요. 경고 제재 뭐 이런 걸 받았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내 편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또 신장식 그 사실은 이제 정치 그 방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형성된 팬덤 지지세가 좀 상당히 있어요. 김어준도 지금 조국 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어떤 공천파동이나 사천 논란이 결국은 비례대표 응집력이 조국 신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절대로 이 장담 못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정치가 왜 그 생물이라고 하냐면 소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야권세가 굉장히 이축이 되는 결과가 선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탄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 FC라든가 백현동 이런 부분이 결국은 유죄 취지로 되면서 재판도 빨라지고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국이 한 10석을 얻는다고 할 경우 이재명 체포 동의안 오면은
거기 가결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없애버려야 네. 조국은 뭐 어쨌든 2027년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친문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없어지면 친문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야권의 입장에서는 큰 그 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소위 그렇습니다. 말하면 확장세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신당이 지금 당명 가지고도 조국을 못 쓰게 해가지고 네. 한자로 예. 나라조 한자로 나라조자 뭐 나라국자 예, 나라국자. 그 조국은 괜찮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조국이란 말 때문에 친문 세력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비례는 가능성이 지역구는 높죠. 민주, 비례는 조국 이렇게 친문 세력이 갈라질 가능성이 그래서 많다.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지형을 갖고 있는 최초에 뭐 180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68석인가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지형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장성민 의원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장성민 후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장성민 후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아, 스마트하고. 정치 지형이라든가 이런 촉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150석, 60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110석,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조국 신당이라든가 개혁 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낙연 그 신당,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상당수 잠식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분석을 통한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성민 의원 전 의원이죠. 청와대 예,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DJ 때 또 국힘 대통령실에서 예, 미래기획관인가 해서 네. 지금 상록을인가? 네, 안산 상록을. 예. 험지 중에 험지인데 제일 먼저 뛰어갔죠. 내가 험지를 맡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마 뭐 상당히 열심히 뛴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 다 됐습니다만 상록을은 그 정말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뛰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뛰고 그런 있다고 어떤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인다고 하면 예.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